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지금 문 정권은 내년 총선을 이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총선을 이기는 부분은 역대 정권 중간 평가 비슷하게 사활을 건 문제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박 정권 때는 그 중요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비박이 싸움질을 하고 이상한 사람이 공천심사위원장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진박 감별 논란이 우스갯거리로 전락하면서 선거에서 민주당에게도 한석을 쥐고 과반수에 많이 모자라는 참패를 하게 되면서 정권이 코너로 몰렸고 결국 그로부터 한 7개월 이후에 탄핵이라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서 복기를 해보면 그때 친박 비박 싸우지 않고 똘똘 뭉쳐서 했더라면 180석, 200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고 그때 민주당이 지금 한국당 꼴로 지지율이 20% 돼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랬는데 순식간에 총선이 그렇게 되면서 탄핵이 되고 정권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지지율은 지난 2월 말 여론조사 공정 지지율로는 29.8, 그 조사에서는 월별 조사이기 때문에 미북 회담 결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47%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로 보면 이런 여론조사 수치하고 관계없이 미북 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 문 정권이 빠르게 가라앉는 모양새고 지난번에 HTTPS 차단 이후에 지금 미세먼지가 문 정권을 치명타를 입히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야외 공기 정화기 같은 황당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대 한 돈 10억 안팎의 거대한 야외 공기 정화기를 설치해서 공기를 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 대응해야 될 문제를 야외 공기 정화기 그거 해봤자 코끼리 코에 비스켓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정 다 한 방만 있으면 문 정권을 제대로 코너에 지금 몰았는데 한 방만 때리면 되는데 5.18 논란을 물타기 하면서 문 정권이 이 크린치 상태에 들어갔고 달라붙은 거죠. 안 맞으려고. 그리고 그걸 떼어내고 한 방만 때리면 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원내로 복귀한다고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언급하겠지만은 한국당의 무조건 복귀 그 이면에 어떠한 거래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치판에 바보들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찬스에서 무조건 복귀한다? 민생을 그건 대부분 사쿠라들이 여러분 사쿠라 아시죠? 벚꽃. 과거에 70년대는 야당 의원 중에서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청와대나 여당의 중진들을 만나서 그때 중앙정보부를 만나서 요정에서 술 먹고 돈 받는 야당 의원들을 사쿠라라고 했습니다. 뭐 의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말고기를 속여서 판다 이런 거하고도 관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지금 한국당이 그 사쿠라 짓을 했습니다. 저보고 황교안 짐 직후부터 너무 심하게 다룬다. 의도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의도는 너들이 나만큼 열심히 싸우면 나는 황교안을 존중하겠다. 이게 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의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나보고 무슨
문재인의 앞잡이다, 위장 보수다 하려면 너희들이 더 열심히 싸우면 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 정권이 다른 정권은 총선에 지는 데 대해서 진다고 다 끝난다 생각을 한 정권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역대 보면 제 기억으로 와이어스 때 총선에 한번 이겼고요. 96년에. 2000년에 졌고 2004년에는 탄핵 바람으로 대승을 했고 2008년에는 그때는 이 대선 직후에 총선이 있어서 역시 대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당시 사실상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이 넘어가서 이명박 말기에 그 힘으로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요. 2016년에는 예상치 못한 여권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고 그런 것인데요. 근데 문 정권은 다른 정권과는 달리 지금 북한에 올인해버렸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문 정권이 져버리면 그야말로 문 정권은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해체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권이 끌고 갈 동력이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면서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식물 정권이거나 탄핵당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 앞에 충성을 바치고 있는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중에 다수는 내심으로 정말 국회의원을 종으로 여기나 해도 너무하네 하고 속에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잘못하면 국회의원 배지 날아가고 깜빵 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 의원조차도 공포정치로 지금 문재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 내년 총선을 죽어도 이기겠다라고 지금 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멍청한 짓을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지요. 북한에 올인하는 이런 친북도 포기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야당을 우습게 알고 보수 성향 국민들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이념 지향도 중단할 것이고 경제에 몰두하고요. 그리고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적폐청산이 이런 거는 진작 그만두고 그야말로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임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걸로 보면요. 아나무인의 오만 자약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기껏 조작하고 조작해서 40% 중반 유지하는데 실질 지지율은 제가 봤을 때 20% 중후반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권이 저렇게 오만하게 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나름대로 믿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뭘 믿냐? 확실히 믿는 게 있죠. 왜? 지금 내년 총선에서 우리는 어쨌든 이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신하는 겁니다. 왜 확신하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에 그랬듯이 또 미북 회담을 열어서 트럼프가 대통령하고 있을 거니까 그 전에 쫓겨날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고 안 하는데 트럼프가라도 해주냐? 아니지요.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북 회담에서 발표해서 트럼프 대선 당선되는 거 도와주고 한국의 총선을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한 1, 2월 달이나 3월 달쯤에 회담을 했어요. 가급적이면 총선 날짜에 가까이 전날쯤 하면 이번에는 너무 노골적이고 좀 붙은 시간에 하겠지요. 그렇게 해버리고 그 이후에 종전선언 발표하고 미북 수교한다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제재 다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북한이 한 1년 끌다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되는가 보고 트럼프 안 되면 오리발 내밀어버리면 되고 또 어쨌든
비핵화 하는 척 하다가 또 트집 잡아서 자빠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미국이 핵리스트 제출하기로 했다 해놓고 북한이 그때 이제 갖다 내는 거예요. 들킨 것만. 네? 그러고 또 옮기면 됩니다. 또 숨기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영변에 이번에 한다 했지만은 영변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영변 바로 옆에 또 있고 딴 데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또 숨기고 또 시비 걸어서 판 엎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다고 미국이 북한을 너네 감히 우리한테 사기를 쳐? 폭탄 받아라. 북한을 폭격하거나 북한하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현재 돌아가는 시스템을 한번 보십시오. 못해요, 속여도요. 자,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결정적일 때 한번 써먹고 또 시간 끌고 난 다음에 또 엎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남한이 북한에 얼마 주겠다, 뭐 다 해줄게라고 약속하고 총선 직전에 미북 회담을 한 번 더 열어라. 자, 그래서 거기에 핵 리스트를 제출해라. 그리고 미국은 제재 풀어주고 종전선언 해주고 평화협정도 곧 맺어주겠다고 발표해라. 그러면 뭐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완전히 퍼줄게. 그러면서 평화 분위기 조성해서 그 속에서 총선 치르면 이기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입니다. 자, 북한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또 숨기고. 그러고는 한 1년 가다가, 하는 척하고 1년 가다가 미국 선거 결과 보고 엎어버리면 되는 거죠. 북한이 엎었다고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 안 합니다. 그거는 북한한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전혀 아니에요. 한국한테 몇 년 살 돈 뜯어내고 그러고는 또 판을 엎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아닐 것 같지요. 지금 재작년 문 정권이 취임한 이후에부터 자, 2017년에 벌어진 북한의 미사일 협박, 한국이 북한을 갖다가 달래는 척 하면서 훈련 중단하고 전략 자산을 못 오게 하자 하고 처음에는 황당했지요. 근데 그거 대가로 미국이 진짜 북한이 미사일 안 쏘고 핵실험 안 하는 대가로 해줘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한번 보세요. 그때는 황당한 이야기가 비핵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해줘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2018년 평창올림픽 김정은 신년사를 기점으로 1년 동안에 벌어진 저 상점 100회 같은 일들을 한번 보세요. 판문점 회담, 미북 회담, 김영철의 워싱턴 방문, 그 다음에 평양 선언, 군사 합의, 그리고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이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과연 1년 반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우리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초반에 총선 전에 북한이 한국,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맞춤형으로 사기 비핵화 리스트 제출을 하는 미북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거대한 폭탄을 하나 터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 될 때 총선은 거의 싹쓸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민들의 민도와 수준으로 보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조금 약하다. 그러면 그 다음이 두 번째 폭탄이 뭐냐? 한국당의 지도부를 날려버리는 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황교안 지도부가 이번에 되는 과정에서 잘 한번 보십시오. 여권에 몇 사람만 좀 보면 돼요. 주진우가 죽어도 황교안 안 된다고 떠듭니까? 김용민이가 떠듭니까? 김어준이가 떠듭니까? 유시민이가 떠듭니까? 그 메이저 스피커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 밑에 마이너 스피커들이 떠들기를 했습니까? 김재동이가 떠듭니까? 안 떠들어요. 이건 뭔가 하면 심지어 좌파 매체를 동원해서 황교안이 1위라고 바람을 쫙 잡습니다. 리얼 메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 황교안이 되도록 바람을 잡구나. 이낙연이가 2등이다.
뭐 유시민이가 2등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황교안이 되고, 황교안이 되면 저 또 스타일에 원내 복귀할 거고, 모르지요. 뭐 밑에 거래가 있었는지. 또 되도록 분위기 조성해 줄 거니까 너는 되고 나면 저 무조건 원내 복귀해라. 그러면 우리는 MB 풀어줄게. 자, 이게 지금 너무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부의 반발도 별로 없어요. 지금 형식상으로 뭐 판사를 욕한다 이러지만은 반발 없는 거지요. MB를 풀어줬는데 이 정도면. 데모하는 놈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교안은 자기의 카드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또 나중을 위해서 이 정권이 심어놓은 또 다른 숨겨놓은 폭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싸우지도 않고 황교안은 욕하는 척 하지만은 화살을 쏴요. 옛날에 보면 조선이 그 청나라에 의해서 징발돼 가지고 뭐 러시아 정벌이니 명나라 잔류군들 정벌이니 이럴 때 화살 끝에 촉을 빼고 그냥 화살만 쏘고 전쟁하는 척 쇼를 한 적이 있지요. 지금 가만히 보면 황교안이 뭐 문세먼지니 뭐 중국에 말 한마디도 못하니 뭐 안보를 파괴하니 어쩌니 하지만은 전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거대한 담론이고 말로만 떠드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 아무런 눈앞에 뭔가가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지 두루뭉실하게 하나마나. 황교안의 말 중에 김태우 지금 압수수색에서 너희들 집어넣으려 그러냐? 김태우 씨 내 방에 와서 여기서 먹고 자요. 당분간 잡혀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봤습니까? 손혜원이 국정조사 안 해주면 3월 국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하다가 그 사이에 합의 안 해주면 다시 나간다. 이런 말 하는 거 봤습니까? 문재인 부부에 대한 재특검은 안 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안 들어주면 우리는 광화문 앞으로, 시청 앞으로 나가겠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황교안은 시장이나 설설 돌고 하나마나한 소리, 미세먼지를 향해서 그냥 고함이나 지르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황이 그렇게 한다고 정권은 황을 봐주겠습니까? 자, 황교안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할 때 문재인이 민정수석을 했어요. 노무현 정권 때였습니다. 몽땅 합의해서 삼성 X파일을 덮었어요. 우파를 좌파를 떠나서 삼성 X파일이라는 것은 삼성의 뇌물 리스트 아닙니까? 잘 못된 일이지요. 기업이 한국 사회의 전방위 고관 대작들에게 뇌물을 미기는 부분을 직접 지시하는 그런 X파일이 삼성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쪽은 아무도 안 다치고 폭로한 사람만 두들겨 잡아버리면서 끝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로펌에서 받은 한마디로 정관예우, 본인도 정관예우라는 부분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좋게 말하면 정관예우일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사후 뇌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폭탄이 없을 것 같습니까? 참 불행히도 황하면 삼성하고 긴밀한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문재인이 민정수석이었어요. 뭐라고 둘이도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지요. 뭐라고 시키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말로 한 거는 증거가 없는 거고, 예? 나머지 거래는 증거가 충분히 있지요. 자,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황교안을 짐초라 예우해서 신중하게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랍니다. 이걸 있는 대로 그냥 다 까발려서 이야기를 하면 공포함에 잠을 못 잘 사람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총선 전에 언제 어느
시점이든 여건이 원하는 상황에서 지금 야당의 대표를 드러낸다? 지금에야 무슨 경찰청장을 만나고 장관들이 매일 법안 통과 좀 부탁합니다 하고 가서 설명하고 갑자기 통일부 장관, 뭐 외교부 차관, 국방부 차관이 한국당에 가서 한국당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뭐 당정 협의하듯이 야당하고 협의를 하고 왜 갑자기 저런다고 봐요? 장관들이 갑자기 가고 경찰청장이 가고 청와대에서 안 시켰는데 장관이 차관들 데리고 가서 한국당과 이 안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또 각 부서의 장관들이 법 좀 통과시켜 달라고 한국당의 황교안한테 인사 가고 경찰청장이 찾아가고 이게 우연히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와대가 안 시켰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랬다면 당장 청와대에서 전화해서 저 새끼 옷 벗겨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뭔가 하면 황교안을 띄워주는 거예요. 자, 황교안이나 나경원이는 갑자기 왜 쟤들이 친절해졌지? 아, 우리가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청문회하자, 문재인 부부 재특검하자 말을 안 하니까 예우를 해주구나. 그래, 뭐 이 정도 거래는 즐길 수 있지. 여당 된 것 같이 지금 착각하고 자빠졌어요. 시장 바닥 돌아다니면서요. 자,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붕 터뜨리겠죠. 어떻게 야당 대표를 손을 대? 아니지요. 언론이 폭로하지요. 여도야도 아니고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언론이 갑자기 폭탄을 터뜨리겠지요. 그 다음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거리를 또 끈앞풀들이 촛불 들고 나서고 이제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돌입하면서 사태가 이상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나치게 상상을 하고 있다. 또 소설을 쓰고 있다 보십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 전에 처음에 한국당에 한 폭탄이 하나 터지고 두 번째 총선 직전에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을 겨냥한 또 김정은 폭탄이 하나 터지면 선거는 하나만 합니다. 경제가 나빠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럴 수 있냐? 그러고도 남을 만큼의 정치 공작에 대한 내공만큼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책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뭐 문재인 쫓아내자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폭탄 2개면 끝난다는 거.